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연학원 영어 강사 이진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고등학교가 다 결정이 됐을 테고 도대체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영어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시험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우리 어머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강연학원의 전반적인 영어의 틀들을 알려드리면서 이 지역 학교들의 영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입시 영어를 제대로 알려면 내신형 영어와 수능형 영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내신형 영어라고 한다면 중학교식의 영어가 대다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단어는 단어대로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본문은 본문대로 외우고 그리고 문법은 기술적으로 이거 다음엔 이게 무조건 답이야, 요거 다음엔 요래서 답은 아니야 라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암기와 기술이 좀 중점이 되는 영어가 내신형 영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절대적인 영어 실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어 실력이라는 건 글을 읽거나 혹은 말을 하는 것 혹은 드러내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언어 영역에서의 실력이 시험의 성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많이 외우고 단어를 많이 외웠는지, 그리고 문법 문제를 기술적으로 얼마나 많이 풀어봤는지가 이 성적의 대다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신형 문항들이라고 저희가 통칭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수능형 문항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수능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문제와 처음 보는 문장을 읽어내고 이 글을 쓴 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내는 훈련입니다. 말 그대로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수능 영어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내신 역시 이 수능형 문제가 많이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어떻게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진 시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그 글을 보고 들어가는 시험에서 마치 처음 보는 글인 느낌을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원래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글들을 의미만 유지한 상태에서 문법적 틀이라든지 문장 구조적 틀들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용은 아는데 막상 글을 읽었을 때 이거 내가 보던 글이 아닌데? 라는 느낌을 주면서 다시금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 이제 오지선다에서 선지는 영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선지는 아이들이 미리 접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크다기보다는 거의 접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 그 글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구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얼만큼 어떻게 혼합되어서 우리 각 학교의 특징들로 드러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상연고입니다. 상연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거의 1학년 때는 반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 수능형 문제의 비중이 커지긴 하지만요. 일단 1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제 했던 공부 방식들을 어느 정도 확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응 기간으로 좀 반반 정도 섞는 거죠. 내신형 문제를 봤을 때 어휘를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 중학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반이어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좀 외워줘야 되는 학습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혹은 시험 범위 지문들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조금 골라내서 그거에 반대되는 단어는 무엇인지를 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신형 문제가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상현고의 서술형 문형입니다. 서술형 문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정말 잘한다면의 기준은 정말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거의 외국인처럼 할 수 있다면 그냥 해석 보고 아니면 그냥 빈칸 보고 영작을 쭉 해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런 능력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력을 조금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내신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술형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형 문제로 봤을 때는 인물 관련 문항에서 지문 밖의 정보들을 대거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이 상현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문 밖의 정보를 사용한다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미리 접해보지 못했던 글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처럼 처음 보는 글들을 읽어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문항들 중에서도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는 이제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형식들입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저희 강연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유형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작권 문제상 제가 지문은 조금 생략을 했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작을 해라라는 건데, 단어를 딱 2개 이제 주어줍니다. 그럼 이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이 내용 가운데 자기가 가진 영어 능력을 가지고 영작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단순하게 그냥 단어를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어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문제가 상현고에서 종종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교로 보실 곳은 서원고입니다. 서원고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상현고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내신형 문제에 있어서 반이어에만 주로 치중했던 상현고와는 반대로 서원고는 유의어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어를 암기할 때 필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뜻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단어들, 그리고 반대가 되는 단어들도 추가적인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능형 문장에서는 보통 빈칸 추론 문항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지 변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빈칸 추론이라는 문장은 결국은 전체 우리 아이들이 봤던 글에서 중간 부분을 똑 떼내서 선지 자리에 놓고 이 똑 떼낸 부분에 어떤 답이 들어가니? 라는 걸 묻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한번 글을 봤기 때문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내용상으로는 알 수 있겠으나 정작 이 선지를 원래 우리 아이들이 봤던 글과는 완전히 다른 글로 바꿔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꿔놓은 글들을 다시금 해석해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것이 답으로 들어가는지 유추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건문 서술형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이 역시 제가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어만 이렇게 던져줬던 상현고와는 다르게 서원고는 아예 이런 조건들을 던져줍니다. 명령문으로 영작해라. A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건 뭐죠? 단순하게 암기한 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력으로 내가 아는 단어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신성을 가지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변형할 것. 그러니 여기에 너의 실력을 첨가해 보렴이라는 의도가 담긴 문제로 서술형의 수능형 문제를 좀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학교는 이이고입니다. 이이고 같은 경우는 앞선 두 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난이도가 교과서 지문에서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내신을 많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시험지의 지문 길이가 길어지면 괜히 양이 늘어나니까 더럭 겁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겁주는 걸 잘하는 학교가 바로 이이고입니다. 교과서 지문을 굉장히 길게 뽑아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글을 읽어내는데 시간을 마치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좀 눈속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미 아이들이 한번 봤을 법한 내신형의 어법, 어휘, 찾기, 문항들을 난이도를 대거 높여서 아이들이 내신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이고의 특징입니다. 역시나 아까 보셨던 서원고와 동일하게 빈칸 추론 문항에서 선지 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서술형도 역시나 다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어휘 배열 문항,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아이들의 어휘를 제시해주고 이것을 이 해석대로 나열할 수 있겠니?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알고 이걸 영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학교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저희 강연학원에서는 어떤 스타일과 어떤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수능형 영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 더 이상 문장을 달달달달 외우는 내신형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능형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즉 수능형 영어가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 수능형 영어를 제대로 준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내신이건 정시건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기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특강 속에서 최대한 많이 아이들이 글을 읽고 고등 독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하면서 중간중간 학기 중에는 내신이 혹여라도 부족하거나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서 강화형 특강들을 계속해서 내신형 어휘, 어법들을 암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특강들을 중간중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일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모의고사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국영수 3개 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최대한 수능 환경, 모의고사 환경에 맞춰서 학원을 꾸며 직접적인 아이들 모의고사를 저희가 강연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영어에 있어서 수능형 영어를 접근해 가며 실력을 높이고 내신에 있어서는 그 내신형 특화된 문제들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 특강들과 중간고사 준비기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모의고사까지도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1년 내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저희는 전 수업 독해 지문에 포함된 어휘 테스트를 꼭 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하게 단어장을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아이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글 속에서 해석하면서 봤던 그 글들,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시험에 꼭 내면서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단어 설명을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단어에 대해서 그 어휘에 대해서 파생적인 어떤 배경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어휘와 단어에 대해 흡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수능형 영어의 핵심은 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문법,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 달달달달 공부시키는 것이 아닌 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당 학년, 저희가 특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특강의 폼들이 정해져 있지만 혹여라도 그 해당 학년에 부족하거나 혹은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캐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강의 선택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3 아이들부터 좀 정시 비중이 강화되면서 아이들이 고2 때부터 정시 대비를 하고 싶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조금 차별성을 둬서 고3에서 뿐만 아니라 고2서부터 정말 수능에 강한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고2 정시반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연 모의고사를 매달 말 국영수 과목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드바이스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모의고사 시간과 환경을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도 시험 기간 2주, 3주 전부터 학교별 주말 추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는 주말 추가 수업이 2, 3주 진행이 된다 뿐이지 그 전부터 혹여 내신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내신 집중 기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연학원 내에는 철저한 기출,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문제들처럼 상연고, 서원고, 이의고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신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기출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변형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 공부해라라는 어떤 학습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혹여나도 학원 안에서 좀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 안에서 원활하게 학습을 위해서 자습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조금 빠르게 설명드린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 가운데 부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훨씬 더 좀 더 눈에 보이고 편안하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강연학원 영어 강사 이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